유상범 의원이 PPT로 띄운 자료를 그대로 사진기사로 쓰면서 그 명단을 전달하는 언론의 행태도 있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면 마무리되는데요. 정리하면서 좀 지켜본 심정은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씁쓸한 심경을 오늘 서울신문 기사가 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터뜨린 의원들 생사란 잡고 나 몰라라 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행태 못지않게 언론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요, 원래 취지는 국정을 견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책 질의를 하고 국정의 문제를 밝혀내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최근에 뭐 팽수다, 이근대위다 이런 참고인을 부른 데서 드러났던 것처럼 국정감사하는 의원들은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중요한 사안보다는 핫한 이슈를 찾아다니게 되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 본연의 취지와는 많이 멀어지는데, 그래서 이번 국감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랬지만 정치 국감이고 이슈 국감이고 가짜뉴스 국감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그 해에 있는 이슈가 국감 이슈로 번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는 국감 전날에 지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전날까지 준비했던 질의 자료들을 다 엎어버리고 지진 국감이 모든 상임위, 국토위, 뭐 과방위, 온갖 상임위에서 다 그 지진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이슈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슈가 라임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인데다가 심지어 이 라임의 핵심 증언자의 발언이 여권을 겨냥했다가 야권을 겨냥했다가 막 갈팡질팡하면서 정치권도 상대를 향한 공세로 쓰고, 심지어 언론마저도 그래서 입장을 바꿔가면서 이제 라임의 저 사람이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사기꾼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또 사기꾼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증언자처럼 막 둔갑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번 국감 보도도 그 늪에 빠졌고 저희 기자들 역시도 그런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차별, 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이제 여권에서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보도 양태가 좀 이어지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여권 인사가 옵티머스에 연루됐다라는 것을 추가 공개를 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PPT로 띄운 자료를 그대로 사진기사로 쓰면서 그 명단을 전달하는 언론의 행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상범 여권 인사 여러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옵티머스 명단 공개 하면서 또 민주당이 반발에 실은 기사들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기사는 훨씬 더 일방적이죠. 쿼트, 따옴표 안에 숨어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여권 인사 여러 포함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 게 서울신문의 지적이지만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 걸 왜 기자들은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을까? 심지어 첫날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다음 날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을 하죠. 동명이인이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본질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논박을 중계하거나 이 논박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유리한 말을 중심적으로 따옴표를 잡아주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국감 기사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흐름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메일 계정은 제가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서 받는 메일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계정인데요. 이 시간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진 의원 국감 보도자료 2시 18분, 허영 의원 2시 17분, 김성원 의원 2시 9분, 문지석 의원 1시 59분, 장제원 의원 1시 55분, 안민석 의원 1시 46분, 홍석준 의원 1시 37분, 1시 25분. 그러니까 3, 4분에 한 번씩 이런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메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장제원 의원 메일을 열어보면 첨부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먼저, 장제원 의원의 이제 얼굴이 나오죠.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기사에 쓸 프로필 사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국회의원실에서. 그리고 정부 행정기관위원회 부실 운영 심각하다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게
국회에서 내는 보도자료의 유형인데요.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 예산 360억 원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 50% 이상의 연 3회 이하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관련된 운영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국감 자료가 문제는 의원실에서 나름 분석을 해서 전달을 했겠지만 어쨌건 정치적인 이제 목적이 있기도 하고 의원 보좌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이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동명이인을 골라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무슨 홍보비가 많이 올랐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지사 관련된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뭐 홍보비를 너무 막 쓴다라고 지적을 했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언론에 왜 경기도가 이 기본소득 관련된 광고를 게재해야 하냐라고 국감 질의가 계속 나왔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게 그냥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라 기본소득 박람회를 홍보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서 맞섰죠. 그러니까 반론까지 들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마치 처음 보도자료를 냈을 때 국회의원이 주장을 할 때 기사로 써버리면 아니 경기도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왜 미국에도 홍보하고 앉았냐? 말도 안 된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프레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좌진들도 계속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는 문제 혹은 정치적인 의도가 섞인 문제 기자들은 이 많은 자료들을 당연히 검증하고 내보내야 하겠지만 취재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그대로 찍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거고 틀린 내용도 전달해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점에서 언론도 저도 물론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제 국정감사를 다룰 때 있어서 조금 더 양질의 보도를 혹은 사실 확인을 해보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가짜뉴스와는 다르다는 게 계속 언론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손해배상 관련된 얘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언론에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좀 좋은 국정감사 보도도 같이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본 결과 몇 가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니투데이에 더300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국회 내에서 옛날에 여의도 통신이 그랬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혹은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이제 브랜드인데요. 여기에서 국감마다 의원들의 질의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과방위 국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윤영찬, 조정식, 조성래가 이제 4.5점 받았고 황보승이 4점, 한준호 4점, 홍정민, 전해숙, 정필모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한 줄 평 같은 걸 달아서 정치인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 이 국감 스코어보드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을 서열화하는 거다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이게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지만 안 나오면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되게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별점 랭킹만 매기는 게 좀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는 평가는 필요하지만 이런 평가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일보에서는 이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감 이 사람이라고 해서 양이원영 의원, 류호정 의원을 시리즈로 지금 소개를 했고 앞으로도 꽤 다른 의원들을 소개를 하겠죠. 이 의원이 국감에서 어떤 질의를 했고 이 질의가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다. 탄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를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은 잘 팔리는 기사는 아닙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운표 저널리즘을 써야 그리고 빨리 쓰는 기사들이 훨씬 더 잘 팔리긴 하고 이런 기사들이 좀 더 외면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자들이 단순히 클릭 장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 국감에서 사회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이런 기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사설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지금 필요한 국감 보도가 어떤 건지 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볼성사나운 공방만 벌인 라임 옵티머스 국감이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금 국감 최대 화두가 됐잖아요. 초창기 때는 이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수석을 거론하면서 보수신문에서 이분에 대한 따옴표를 엄청 쓰면서 받았었고 근데 이분이 서울신문에 보냈던 입장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됐죠. 여권 인사, 검찰에 대한 로비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신문들이 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보수 신문들은 반대로 이분을 갑자기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듯한 그런 태세 전환들이 이어지면서
독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서울신문은 지금 국감 보도 혹은 국감에 대한 필요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은 관련 공방을 자제하고 국감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던 원인 등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도록 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앞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등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지적을 언론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해자에 대한 얘기들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춤추는 듯한 이 보도들, 정략적인 정파적인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과는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왕 옵티머스 국감, 라임 국감이 됐으면 서울신문의 이 조언을 조금 더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같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